2화 검은 기운에 잠식당한 여인.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기 위해 미애와 규태는 열심히 수행 중에 뜻밖의 변수가 생깁니다. 미애는 늘 집에서 아침 저녁으로 강한 음기를 다스리기 위해 요가 수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강한 음기를 자유자재로 컨트롤할 수 있는 경지에 들었지만 어느 때부터 있었는지 모를 검은 운기가 마음 깊숙이 자리하고 있었으며 그것이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미애도 느끼지 못했지만 하루 이틀 지나면서 몸과 마음에 이상한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1. 미애의 또 다른 모습. 어느 날 미애는 갑작스럽게 몸에 이상한 변화와 함께 강렬한 검은 기운이 내면뿐만 아니라 외부에서도 함께 들어옴을 느끼면서 숨을 가쁘게 몰아쉬며 괴로워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애는 놀란 마음으로 몸과 마음을 진정시키려 노력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이건 뭐지? 내 몸이 내 것이 아닌 것 같아. 점점 내가 무너지고 있어. 이 기운은 정신적, 신체적으로 끊임없이 괴롭히고 있었고 순간순간 눈동자에 섬광 같은 기운이 비치며 미애의 몸에서는 검은 운기가 나오며 정체불명의 힘이 솟아나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이겨낼 수 있다는 마음으로 검은 운기와 싸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순원의 맑은 기운은 자주 흐트러지고 검은 기운에 억눌려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검은 운기를 없애려 스스로 노력하고 있지만 그 강도는 그녀의 의지를 초월했습니다. 2. 통제 불능의 폭주. 미애는 골목 어귀에서 남자를 응시하고 있습니다. 남자는 술에 취해 그녀를 보고 웃고 있었습니다. 미애는 검은 운기에 잠식되어 이미 본성이 눌려 조정당하고 있었으며 남자에게 다가가 검은 운기를 발산하자 남자는 자제력을 잃고 미애를 따라 모텔로 들어갑니다. 미애는 의지와 상관없이 남자를 받아들이고 남자의 정기를 몸속에 빨아들이고도 부족했는지 황급히 모텔을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정기를 뺏을 남자를 찾기 위해 이리저리 움직이다가 마침내 마음에 드는 남자를 찾았지만 아슬하게 집으로 들어가 버리자 지혜를 잠식한 강한 운기가 더욱 폭주하며 날뛰었고 미애는 이겨내려 발버둥을 쳐도 도저히 검은 운기를 누를 수가 없었습니다. 검은 운기는 계속해서 미애를 이리저리 이끌었고 이번엔 택시를 잡아타고 시외로 빠져나오기 무섭게 몸에서 검은 운기를 발산하자 검은 운기가 운전기사의 몸에 닿고 기사는 순간 무엇에 홀린 얼굴로 미애를 덮쳐갑니다. 미애는 그를 힘없이 받아들이며 전기를 몸속으로 쭉 빨아들였고 남자는 이상한 표정을 지으며 기절합니다. 미애는 아침 창가에 비추는 햇살을 느끼며 깨어납니다. 폭주 이후 행했던 모든 일들이 마치 꿈속에서 일어난 것처럼 머리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미애는 검은 운기가 몸 안에서 폭주하면 의식을 잃고 강한 운기의 힘에 조종당해 남자들을 괴롭히고 정기를 빼앗는 이 모든 행동이 현실과 꿈 사이를 구별 못하고 혼미한 상태로 현실감을 잃어가고 있으면서도 문득문득 현실 같다는 느낌이 들 때도 있어 미애에겐 고통으로 심화되어가는 나날이었습니다. 3. 사랑으로 기운을 다스리는 남자. 규철은 미애를 사랑하는 남자입니다. 그는 미애가 겪고 있는 검은 기운을 밀어내고 바로잡기 위해 끊임없이 그녀를 돕고 있지만 강력한 힘으로 움직이는 검은 운기는 규철의 강한 양기도 범접하지 못하고 번번이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규철은 검은 운기의 비밀을 풀기 위해 출장 중에서도 관련 자료를 모으기 시작하였습니다. 어느 날 자료에서 과거세 인연으로 생기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검은 운기가 미애에게 온 것도 인연에서 비롯됐다는 것을 안 규태는 미애를 찾아왔지만 미애는 강한 운기의 지배로 침대에 널브러져 있었고 온몸에는 검은 운기가 퍼져나오면서 그녀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규태는 경악을 하며 미애를 보호하기 위해 죽음도 불사하며 미애를 꼭 안고 규철의 강한 양기를 그녀의 몸에 밀어넣었습니다. 검은 운기은 순양의 강한 기운이 몸으로 들어가자 검은 운기는 서서히 줄어들며 몸속으로 숨어버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규철은 많은 양기가 한 번에 빠져나가자 급속도로 몸의 기운이 쇠약해져 쉼호흡을 하며 양기를 다스렸고 검은 운기에서 깨어난 미애는 옆에서 힘겹게 쉼 호흡을 하고 있는 규철을 보고 깜짝 놀라 급히 119를 불러 병원에 입원시켰습니다. 미애는 침대 옆에 앉아 소리 없이 울고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 말씀이 기운이 거의 소진되어
회생할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하자 미애는 슬펐습니다. 늘 규태를 의지하며 지금껏 살아왔는데 이번에 목숨까지 버려가며 나를 구했다는 것이 미안하고 안쓰럽기까지 해서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미애는 규태 옆에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생각을 정리하게 되었고 규철과 나를 위해서라도 이 싸움을 끝내야겠다고 맹세합니다. 다행히 몇 주가 지나면서 규철은 의식이 돌아왔고 본래의 삶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4. 도전과 각성. 미애는 스스로 검은 기운을 다스리기 위해 용기를 가지고 도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미애는 점차 비밀을 알게 되며 자신 안의 검은 기운과 과거세를 연결짓기 시작합니다. 검은 기운이 잠시 치밀 때 언뜻 고산 동굴에서 수행하는 동물을 보게 되면서도 처음에는 그것이 꿈 같기도 하고 실제라고도 생각이 들 정도로 구분이 묘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 실체가 아마도 스스로가 아닐까 생각되었습니다. 자주 보이는 동물은 곰인 듯이 깊은 동굴에서 수행하는 모습이 자주 보이고 이러한 이상한 현상을 규철에게 이야기합니다. 상세히 들은 규철도 희귀한 현상에 대해 문헌에서 본 적은 있어도 가까이 있는 여자에게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 실감하지 못했고 검은 운기가 행여나 미애를 괴롭힐까봐 규철은 출장이 없는 날이면 미애와 함께 했습니다. 그러다가도 검은 운기는 규철이 없는 틈을 타서 미애를 폭주시킬 때면 정신을 지배당해 다시금 남자를 유혹, 정기를 빼앗게 하여 검은 운기는 다시금 힘을 얻어가고 있었습니다. 5. 과거세 웅녀. 괴로움이 연속되면서도 미애는 필사적으로 이겨내려 안간힘을 썼고 어느 날 미애는 자신이 과거세 곰이었다는 사실을 확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과거세 미애는 인간이 되기 위해 고통스러운 여정을 살았으며 999년의 시간이 지나 1년만 더 견디면 바라던 인간이 되는 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1년만 지나면 인간이 된다는 마음에 긴장이 풀려 있었고 마음이 들떠있던 시간에 은근히 곰의 곁으로 다가오는 검은 그림자, 미애를 해치기 위해 다가오는 괴물체를 느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순간 강한 기운이 가슴을 강타하며 심장이 터져나갔고 그로 인해 수행 마지막 1년을 남기고 숨을 거두면서 천년의 세월이 물거품이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미애는 진득한 수행 덕분에 오랜 세월이 흐른 뒤 현 세상에 태어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과거세 검은 기운의 잔재가 영혼에 썩혀 태어났다는 것을 몰랐으며 이제껏 살면서 맑은 음기의 기운이 보통 사람보다 강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번에 그 이유도 과거세의 인연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미애는 과거세 원흉으로부터 받은 살수가 지금의 고통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6. 순원의 양기와 음기가 태극을 이룬다. 규철은 사랑으로 미애를 감싸며 그녀의 악한 기운을 바로잡기 위해 끝없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시도는 함께할 때뿐 매번 실패로 끝났습니다. 미애는 과거세 그녀를 해치려 했던 원인을 제거하지 못하면 자신의 순원 기운을 되돌릴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하지만 미애가 이겨내려 대항할 때마다 검은 운기는 그녀의 몸과 마음을 더욱 포악하게 제어하고 있어 그때마다 정신을 잃고 널브러져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아졌고 규태는 미애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걸고 그녀의 몸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검은 기운을 정화하는 과정은 너무 힘들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규태는 양기가 고갈되면서 자주 실신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미애는 불안정한 상태에서도 규철이 걱정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미애는 규철에게 이야기합니다. 규철 씨, 나와 당신을 위해서라도 잠시 쉬어야겠어요. 쉬는 동안 규철 씨는 양기를 회복해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라도 내가 폭주한다면 모른 척하세요. 라고. 미애는 말하지만 불 보듯 훤한데 어떻게 놔둘 수가 있겠냐고 규철은 말을 해봅니다. 하지만 미애는 더 이상 이런 상태로 가면 두 사람 모두 위험해지므로 잠시 시간을 두고 기다려보자고 말립니다. 할 수 없이 규태는 잠시 시간을 갖기로 하고 건강을 위해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며칠째 쉬지 않고 요가 수행을 해나갔습니다. 미애는 다시 검은 기운이 밀고 나오는 것을 느끼며 결심해야 했습니다. 여기서 진다면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안 미애는 미리 준비한 끈과 체결 도구를 가지고 스스로 발을 묶어 걸고 그리고 손을 묶은 뒤 긴 줄을 배드보드에 걸었습니다.
설사 정신을 지배당해도 몸을 조정 못하게 준비했습니다. 서서히 검은 기운이 미애의 몸 밖으로 나오면서 미애를 컨트롤하려 해도 미애는 침대에 묶여 움직이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검은 기운이 폭주하자 미애는 몸이 떨기 시작하면서 서서히 의식이 잠식당하기 시작했습니다. 검은 기운이 폭주할 때마다 미애의 몸이 침대에서 튕겼다 떨어지기를 반복하면서 거의 실신 상태에 들어갔고, 이런 상태로 3일이 지나갔습니다. 검은 기운은 미애의 몸속에 축적해놓은 기운을 뽑아내기 시작하면서 단숨에 방에 가득 찼고, 닫혀있는 문틈과 창틀 사이로 검은 운기가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때마침 경비 아저씨가 우연히 발견하고 급히 열쇠 꾸러미를 가지고 창문 앞에 서서 안을 들여다보며 불이 난 것은 아닌 것 같은데 하며 보는 순간 검은 기운이 경비의 몸으로 들어갔습니다. 경비는 최면이 걸린 모습으로 집 방화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안은 칠흑같이 어둡고 앞이 보이지 않았어도 검은 기운의 조정으로 그녀 앞에 세웠지만 실신 상태의 그녀는 더 이상 컨트롤이 되지 않았습니다. 검은 기운은 경비의 전기를 뽑아먹기 시작하였고, 그런데 들어오는 전기의 기운이 탁했습니다. 미애의 강한 음기에 걸러져 들어와야 순음의 전기가 되는 것이지만 검은 기운도 먹어야 살기에 급한 대로 전기를 빨기 시작하자 경비는 방바닥에 쓰러져 버렸고, 허기를 달랜 검은 운기는 미애의 몸으로 다시금 스며들었습니다. 다음날 정신을 차린 경비는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왜 여기에 쓰러져 있었는지, 그리고 여자는 침대 위에 묶여 있는지를 도저히 기억도 없고 납득이 되질 않았습니다. 경비가 정신을 차리고 뒷걸음질 치며 나가려고 하는 순간 미애가 깨어나며 경비를 부릅니다. 사색이 돼 얼어붙은 모습으로 그녀를 보자 미애는 경비를 불러 손에 묶인 끈을 풀어달라고 말하자 끈을 풀었습니다. 그리고 안절부절 정신 없어하는 경비를 보고 걱정하지 말고 일하시라고 말한 뒤 다시금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거의 이틀을 잔 것 같은데 왠지 모르게 몸이 나아진 것 같았습니다. 많이 수척해졌지만 그래도 이길 수 있다는 희망이 솟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랜만에 샤워하고 침대에 앉아 요가 수행을 시작합니다. 15일이 지나고 규철이 완벽하게 회복된 모습으로 병원에서 나오자마자 미애에게 왔는데 미애는 침대에서 검은 기운에 잠식당해 규철도 못 알아볼 정도로 의식이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참혹한 상황을 보다 못한 규태는 축적된 양기가 폭주하면서 온 몸에 푸른 기운이 발산하며 그녀를 덮쳐나갔습니다. 규태는 절규했습니다. 내가 죽든가 아님 내가 죽든가 오늘 사생결단을 내자는 마음으로 검은 기운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은 검은 기운과 푸른 기운이 뒤섞여 한참을 휘몰아치더니 검은 기운은 사라지고 태극의 아름다운 색들이 사방으로 발산하며 미애가 깨어났습니다. 미애는 규태가 돌아오기 바로 전까지 수행으로 검은 기운을 잘 통제했는데 잠시 쉬기 위해 샤워실로 걸어가다가 잠식 당해버렸습니다. 사실 검은 기운은 허접한 전기를 먹어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미애의 강한 수행력에 눌려 있었는데 기회가 온 것입니다. 긴장을 풀고 샤워실로 향하던 중 몸 밖으로 슬며시 나와 몸과 마음을 잠식하며 미애를 조종하려 했지만 미애의 강한 정신력이 마지막까지 버티고 있었고 때마침 규철이 돌아온 것입니다. 조금만 늦었어도 미애는 남자들의 정기를 사냥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규철은 순간적으로 온몸의 양기를 폭주하며 다 써버려 맥이 안 잡힐 정도로 널브러져 있으면서도 미애의 검은 운기를 없애야겠다는 마음뿐이었습니다. 이후 미애는 건강한 몸 상태로 유지하였고 시간이 흐르자 규철도 다시금 건강한 모습으로 미애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7. 원흉을 만나다. 8개월의 시간 동안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 불안정한 기운이 되살아남을 느끼며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규태의 도움으로 이제껏 버텨왔는데 다시금 지난 시간으로 돌아가기가 두려웠습니다. 미애는 수행을 통해 깊은 사색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근본 원인을 찾기 위해 과거세의 세상으로 들어갔고 거기서 보지 말아야 할 원흉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호랑이였습니다. 과거세 호랑이와 곰은 함께 인간이 되자고 약속하고 수행을 시작했지만 성질이 급한 호랑이는 몇백 년 못 가서 수행을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곰은 기나긴 시간을 인내하며 수행을 했고 인간이 되기 위한 마지막 1년을 남겨놓은 순간
질투와 시기로 똘똘 뭉친 호랑이는 그간의 사악한 내공으로 옥녀에게 치명상을 입혀 죽게 하였고, 호랑이는 그 벌로 암흑세계로 떨어져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미에의 영혼에는 그때 치명상으로 호랑이인 암흑의 존재가 자리잡아 인간으로 태어난 미에의 몸에 나타났던 것이었습니다. 이제 미에는 원흉을 알았지만 그 원흉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검은 운기는 미에와 연결되어 있어서 얼마든지 오갈 수가 있었습니다. 미에는 원흉을 만나야 할 방법을 수행 속에서 찾고 있었고, 때마침 거대한 기운이 미에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무의식 속에서 소리에 이끌려 도심의 골목을 걷고 있을 때 강력하고 괴상한 기운 넘치는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바로 호랑이의 검은 그림자였습니다. 이 만남이 그녀의 수천 년에 걸친 원한과 인연의 끈을 끊을 수 있을 것인지,